밤늦은 시간, 뒷골목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는 해원식당의 주방. 임유한은 마지막 남은 반죽을 힘겹게 치대고 있었다. 뽀얀 밀가루 먼지가 그녀의 지친 얼굴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일 아침 일찍 단체 도시락 주문이 있었고 그것을 놓치면 당장 다음 달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26, 꽃다운 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아의 삶은 가혹했다.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매주 투석을 받아야 했고 그 엄청난 병원비는 온전히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한때 촉망받는 요리 영재로 불리며 화려한 미래를 꿈꿨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죽음, 그리고 어머니의 발병은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해원식당과 요리에 대한 마지막 열정, 그리고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아다각 5분 타이머가 울리자 유아는 정성스럽게 구워낸 빵을 꺼냈다. 고소한 빵 냄새가 허름한 주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걸로는 부족해.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기적이 필요해. 한편 도시의 가장 높은 곳 SJ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다른 종류의 절박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룹 총수 서진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고 방 안에는 세계 각국에서 초빙된 최고급 요리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오늘도 실패인가? 진우의 낮은 목소리에 요리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6살배기 딸 서유아, 금지옥엽으로 키운 외동딸은 몇 달 전부터 원인 모를 거식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진미를 가져다 바쳐도 아이는 음식 앞에서 고개를 저었고 나날이 야위어가는 딸의 모습은 진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전설 속의 요리왕이라도 찾아와야 내 딸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진우는 자조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딸아이의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 뒤에는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슬픔과 무력감이 숨겨져 있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새로운 보고서를 내밀었다. 대표님, 최근 SNS에서 밤에만 문을 여는 심야식당의 기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음식으로 고친다는 전설적인 요리사가 있다는 내용인데 혹시 그런 허무맹랑한 소문까지 믿어야 할 정도로 내가 절박해 보이나? 진우는 차갑게 쏘아붙였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밤늦은 시간, 비서실장이 건네준 주소 하나만을 들고 직접 차를 몰았다. 반신반의했지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유아가 일하는 해원식당 앞이었다. 간판불도 꺼진 채 어둠에 잠겨있는 식당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진우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식당 뒷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그의 코끝을 자극하는 형언할 수 없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맛있는 냄새가 아니었다.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한 신비로운 힘을 가진 향기였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에 이끌려 식당 뒷문으로 향했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주방 안, 한 젊은 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홀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바로 임유하였다. 그녀는 마지막 도시락 포장을 마치고 남은 재료들로 자신을 위한 소박한 야식을 만들고 있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말이. 평범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자 음식들은 생명력을 얻은 듯 윤기가 흘렀고 따스한 온기를 뿜어냈다. 진우는 문틈으로 그녀의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요리하는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경건한 사제와도 같았고 그녀의 음식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느껴졌다. 어쩌면 이 여자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유아가 막 숟가락을 들려던 순간 주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유아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세요? 당신이 이 식당의 요리사인가?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유획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절망의 끝에서 기적을 갈망하던 두 사람. 그들의 운명적인 첫 만남은 그렇게 낡고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예고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곧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될 터였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등장에 임유아는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그가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직감했다. 한밤중 허름한 식당 뒷문으로 들어온 남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흘러나왔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강렬한 눈빛은 유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네, 제가 이 식당 요리사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영업은 이미 끝났는데요. 유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유아가 막 먹으려던 소박한 야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음식에 머물자 유아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그가 혹시 자신의 음식 솜씨를 평가하러 온 미식가라도 되는 걸까? 그 음식 내가 좀 먹어봐도 되겠나? 남자의 뜻밖의 요구에 유아는 더욱더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이 먹으려던 밥과 찌개, 계란말이를 그에게 내밀었다. 어차피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었다. 남자는 말없이 수저를 들어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된장찌개 한 술, 따뜻한 밥 한 숟가락, 그리고 부드러운 계란말이 한 조각.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유아는 그의 수저 놀림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느새 그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음식을 전부 비워냈다. 맛있건. 짧고 건조한 감상이었지만 유아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내 딸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거식증이요. 당신의 음식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집으로 와서 내 딸을 위한 요리를 해줄 수 있겠어. 유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정체도 모르는 남자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제는 그의 집에 가서 딸을 위한 요리를 해달라니. 게다가 그의 딸은 거식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평범한 식당 요리사일 뿐입니다. 아픈 아가씨를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전문적인 영양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이미 세상의 모든 명의와 요리사들을 만나봤소. 아무 소용없었소. 하지만 당신 음식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소. 희망이라고 할까? 남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유아는 그의 눈빛에서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을 읽었다. 하지만 섣불리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자신에게는 아픈 어머니가 있었고 해원식당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제 사정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아가 정중히 거절하자 남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품 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유아 앞에 내밀었다. 계약금으로 10억이요. 성공하면 약속한 금액의 10배를 더 주겠소. 이 정도면 당신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요. 10억 원. 그리고 성공 시 추가로 100억 원. 유아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 돈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 어쩌면 완치까지도 가능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좋소.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서 연락 주시오. 남자는 자신의 명함을 유에게 건네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명함에는 SG그룹 대표이사 서진우라고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그룹의 총수. 유하는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남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유하는 밤새 고민한 끝에 서진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진우는 즉시 차를 보내 유아를 자신의 대저택으로 데려왔다. 그곳에서 유아는 서진우의 아내이자 쌍둥이 남매의 엄마인 백수연이라는 여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백수연은 유아와 눈, 코, 입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생긴 여자였다. 임유아 씨, 당신이 내 남편과 딸아이를 구원해줄 마지막 희망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말투, 내 행동,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흉내내야 해요. 아무도 당신의 정체를 눈치채서는 안 돼요. 특히 내 남편 서진우는요. 백수연은 유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서진우 몰래 자신과 역할을 바꾸어 한 달 동안 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 행세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어머니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면 거액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최근 남편과의 불화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둘러댔지만 유아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다른 속셈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결국 백수연의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대역이 되어 서진우의 아내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유아는 백수연이 준비해준 옷과 액세서리로 완벽하게 그녀로 변신했다. 그리고 백수연은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유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진우의 아내, 그리고 민준이와 유아의 엄마로서의 첫날을 맞이했다. 과연 그녀는 이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음식은 정말 서유아의 거식증을 치료하고 서진우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은 이미 그녀의 인생을 경랑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뒤바뀐 운명 속에서 그녀의 위험한 요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임유아가 서진우의 대저택에서 백수연의 이름으로 생활하기 시작한 지 꼬박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백수연이 남기고 간 방대한 양의 인수인계 자료들을 독파하며 그녀의 말투, 몸짓, 생활 습관까지 완벽하게 복제하려 애썼다. 하지만 진짜 백수연이 아닌 이상 어색함과 불안감은 숨길 수 없었다. 다행히 서진우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아이들 역시 별채에서 지내고 있어 아직까지는 큰 위기 없이 대역으로서의 역할에 적응해 나가는 중이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저택의 사용인들을 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수년간 백수연을 모셔왔기에 그녀의 미세한 변화조차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유아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백수연 특유의 도도하고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본래 따뜻하고 다정한 성품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모님,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오랫동안 저택의 살림을 도맡아온 박 집사의 물음에 유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별일 없어요. 박 집사, 그냥 요즘 잠을 좀 푹 자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다. 사실 유아는 매일 밤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드디어 서진우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다. 유아는 아침부터 최고급 의상실에서 공수한 백수연의 옷을 입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화려한 화장을 받으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잠시 후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서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의 실물은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냉철함과 카리스마가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유아를 발견하고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처럼 무심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마중 나올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 그래도 당신이 돌아오는 날인데 당연히 나와 봐야죠. 여보, 유아는 백수연이 남긴 메모대로 최대한 다정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여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서진우는 그런 유아의 모습이 어색하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별다른 말 없이 서재로 향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저녁 식사 시간에 찾아왔다. 서진우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쌍둥이 아이들 민준이와 유아를 식사 자리에 함께 불렀다. 유아는 백수연의 자료를 통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오빠인 민준이는 엄마로 위장한 유아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유아를 쌀쌀맞게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엄마 맞아. 맨날 우리한테 소리만 지르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서 동생 유아는 아예 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앙상한 팔목과 창백한 얼굴은 유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저 아이가 바로 서진우가 말한 거식증을 앓고 있는 딸 유아였다. 유아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민준아, 유아야, 엄마가 그동안 너희에게 너무 무심했지. 미안해. 오늘부터는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줄게.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응.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민준이는 코웃음을 쳤고 유아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진우 역시 싸늘한 눈빛으로 유아를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때 유아는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그리고 서진우의 의심을 풀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바로 요리로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유아는 새벽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백수연의 자료에서 본 아이들의 취향과 유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야채 수프, 폭신한 계란찜, 그리고 알록달록한 과일 샐러드. 그녀의 손길이 닿자 평범한 재료들은 먹음직스러운 요리로 변해갔고 주방 가득 따뜻하고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식사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식탁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음식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냄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유아는 유아가 떠먹여주는 야채 수프를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이내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유아의 작은 목소리에 유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유아, 앞으로 엄마가 매일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얼른 건강해져야 한다. 알았지? 그 순간 유아는 자신이 백수연의 대역이라는 사실도 서진우와의 위험한 계약관계도 모두 잊은 채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엄마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런 진심 어린 행동이 서진우의 마음속에 더 큰 의혹과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미묘한 감정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진우의 집에서 백수연 대역으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임유화의 마음은 늘 혜원식당에 가 있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유화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것을 의아해 했지만 유화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매일 밤 몰래 식당 상황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유화가 떠난 혜원식당은 예전 같지 않았다. 음식 맛이 변했다는 손님들의 불평이 이어졌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혜원식당 바로 맞은편에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의 플래그십 레스토랑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유명 셰프를 내세운 그곳은 순식간에 동네 상권의 모든 손님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혜원식당은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유아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혜원식당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바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가면을 쓴 셰프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서진우의 아내 백수연으로, 밤에는 미스터리한 천재 요리사 셰프린으로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셰프린의 등장은 혜원식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기존의 낡은 메뉴판을 과감히 바꾸고 신선한 제철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건강한 요리들을 선보였다. 특히 그녀가 개발한 오색 건강 비빔밥과 해물 품은 약선 갈비찜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조금씩 손님들의 발길을 되돌렸다. 무엇보다 셰프린의 요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그녀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를 가리는 코리안 퀴진 마스터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혜원식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상대는 다름 아닌 과거 유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를 업계에서 매장시키려 했던 유명 요리 평론가이자 요리연맹 회장 시진이었다. 시진은 셰프린의 정체가 유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이번 기회에 혜원식당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심산이었다. 방송 당일 혜원식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진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등장하여 최고급 식재료와 현란한 요리 기술을 뽐내며 자신의 요리를 완성해 나갔다. 반면 검은색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셰프린 임유아는 묵묵히 자신만의 요리에 집중했다.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기교보다는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다. 대결 주제는 어머니의 손맛이었다. 시진은 값비싼 트러플과 캐비어를 곁들인 프랑스식 고급 코스 요리를 선보이며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귀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임유아는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우러나는 된장찌개와 따뜻한 솥밥, 그리고 정갈한 나물 반찬들을 내놓았다.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손맛은 특별한 날 먹는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따뜻한 집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재료보다 귀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유하의 진심 어린 설명과 그녀의 음식에서 풍겨 나오는 깊은 맛은 심사위원들은 물론 방청객들과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결과는 당연히 셰프린 임유하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시즌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후였다. 방송 이후 셰프 린과 해원 식당은 전국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녀의 신비로운 정체와 감동적인 요리 철학에 열광했고 해원 식당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유아는 식당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리 실력을 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한편 서진우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딸 유아의 거식증 증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아는 다른 음식은 여전히 거부했지만 유독 셰프린이 방송에서 선보였던 음식들만큼은 맛있게 먹어치웠던 것이다. 특히 유아가 집에서 백수연 행세를 하며 몰래 만들어주었던 어머니의 된장찌개와 셰프린이 방송에서 선보인 된장찌개 맛이 똑같다는 사실을 유아가 해맑게 이야기했을 때 서진우는 강한 충격에 휩싸였다. 설마 백수연과 셰프린이 동일 인물이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만약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아내가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배신감과 동시에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기쁨이 교차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셰프린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다. 위기의 식당을 구한 가면 쓴 요리사. 그녀의 정체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서진우의 마음속에는 의혹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과연 그는 언제쯤 셰프린과 자신의 아내 백수연으로 위장한 임유하의 비밀을 알게 될까?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코리안 퀴즈인 마스터 우승 이후 셰프린 임유하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백수연이 약속했던 어머니의 신장 공여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갔다. 유아는 매일 밤 병실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백수연으로부터 드디어 신장 공여자를 찾았고 긴급히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유아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기뻐하며 백수연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백수연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백수연은 처음부터 유아 어머니의 수술을 성공시킬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유아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유아 몰래 거액의 돈으로 매수한 브로커를 통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신장을 구했고 의료 분쟁 전적이 있는 실력 없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상태였다. 모든 것은 유아를 절망에 빠뜨리고 자신에게 영원히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악마의 계획이었다. 수술 당일 유아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실 앞을 서성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지만 그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의 상태가 워낙 위중하셨고 이식된 신장에 급성 거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운명하셨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유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려 목 놓아 울부짖었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유아는 백수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유아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도 깊어서 곁에서 지켜보는 서진우조차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로 위장한 유아가 왜 그렇게까지 슬퍼하는지, 누구의 죽음 때문에 저토록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었다. 수연 씨, 괜찮소.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좋지 않소. 혹시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어. 서진우의 따뜻한 위로에 유아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백수연은 어떤 더러운 술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고 어쩌면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하의 이런 처절한 슬픔은 서진우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혹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극단적인 감정 기복이 단순한 슬픔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의혹은 자연스럽게 셰프린에게로 향했다. 최근 셰프린 역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까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백수연과 셰프린 두 사람의 어머니가 같은 시기에, 그것도 신장이식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분명 무언가 있어. 서진우는 즉시 비서에게 백수연과 임유하, 그리고 두 사람의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진실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유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딛고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자신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홀로 남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지었다. 특히 유아는 그런 유아의 슬픔을 민감하게 느끼고 작은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유아가 있잖아요. 유아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아이의 따뜻한 위로에 유아는 또다시 울컥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시련을 이겨내고 백수연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비극의 그림자는 임유하의 삶을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서진우의 의혹을 더욱더 확신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그는 이제 백수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임유하를 그 고통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깊은 슬픔도 임유하가 아이들에게 쏟는 애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아이들에게 내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더욱더 정성껏 그들을 보살폈다. 그런 유아의 진심은 아이들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특히 서유아는 유아의 존재 자체를 큰 위안으로 삼으며 눈에 띄게 밝아졌다. 유아는 이제 유아가 만들어주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었다. 식사 시간마다 유아의 옆자리에 꼭 붙어 앉아 제잘거렸고
밤에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들곤 했다. 유아는 그런 유아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곧 다가올 이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왔다. 백수연과의 계약 기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민준이 역시 겉으로는 틱틱거리면서도 유아를 따르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친구들과 다투었을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유에게 가장 먼저 고민을 털어놓았다. 유아는 민준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이는 유아를 통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진우는 아이들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아내로 위장한 유아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헌신적인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혹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특히 셰프 린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기묘한 공통점들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진우는 비서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게 되었다. 임유하의 어머니가 사망하기 직전 백수연이 거액의 돈을 문제의 병원장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그 병원장은 과거 여러 차례 의료소송에 휘말렸던 인물이며 백수연과는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증언까지 확보되었다. 백수연,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진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이제 백수연이 단순한 대역을 넘어 임유아 어머니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백수연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임유아의 주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시작했다. 한편 임유아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주말 나들이를 계획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아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동물원 한쪽 구석에서 유아는 우연히 백수연이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와 백수연의 심각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유아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자신과 관련된 위험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유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계약이 끝나고 서진우의 집을 떠나면 백수연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어머니의 죽음 역시 그녀의 계략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다. 유아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서진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유아는 서진우의 서재를 찾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과 백수연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계약 관계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혹, 그리고 어제 동물원에서 목격했던 백수연의 수상한 만남까지 모두 고백했다. 서진우는 유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침착함과 함께 유하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유하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유아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주겠소. 백수연의 악행은 반드시 내가 밝혀내고 그녀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서진우의 단호한 약속에 유아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그렇게 진실을 향한 길을 열었고
서진우는 마침내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백수연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그녀의 검은 음모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임유하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들은 서진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즉시 자신이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백수연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다. 동시에 SJ그룹의 모든 법무팀을 동원하여 백수연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백수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녀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백수연은 서진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진우에게 연락하여 용서를 빌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서진우의 태도는 단호했다. 백수연, 당신의 거짓 연극은 이제 끝났소.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법정에서 봅시다. 며칠 후 검찰은 백수연을 긴급 체포했다. 그녀의 혐의는 횡령, 배임, 살인교사, 증거인멸 등 셀 수 없이 많았다.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화려한 아이콘이었던 그녀는 차가운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녀의 몰락은 순식간이었고 너무나도 비참했다. 백수연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추악한 과거와 이중생활에 대한 선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고 대중들은 그녀의 파렴치한 행동에 경악하며 분노했다. SJ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서진우는 흔들리지 않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다. 그의 곁에는 임유하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임유하는 더 이상 백수연의 그림자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얼굴을 세상에 공개하고 서진우와 함께 공식 석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솔한 모습과 당당한 태도에 점차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그녀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딛고 거식증을 앓던 서유아를 사랑으로 보살펴 건강을 되찾게 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아이들, 민준이와 유아 역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꿋꿋하게 성장해 나갔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자신의 친엄마라고 믿었던 백수연의 추악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서진우와 임유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였다. 유아는 임유하를 친엄마 이상으로 따르며 그녀의 곁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백수연에게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녀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고 그녀는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는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서진우의 집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임유하와 아이들 앞에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오해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는 임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진심을 담아 프로포즈했다. 유아씨,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소.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소.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해 주시오. 임유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두려움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진우와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모든 거짓과 위선은 깨끗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진실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만이 남았다. 임유하와 서진우,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백수연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서진우의 집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다. 임유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대역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삶을 되찾고 서진우의 곁에서 당당하게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녀는 S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에 얽매이지 않고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방식으로 가족들을 보살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집안 곳곳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한 온기와 웃음꽃이 피어났다. 아이들은 임유하의 사랑 속에서 눈에 띄게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민준이는 과거의 방황을 끝내고 학업에 열중하며 책임감 있는 소년으로 자라났고, 유아는 거식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세상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랑스러운 소녀가 되었다. 두 아이 모두 임유하를 엄마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따랐고, 임유하 역시 그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서진우는 그런 임유하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행복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가족들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유쾌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리더로 변해갔다. 그의 변화는 SJ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회사는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해 나갔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임유하와 서진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담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초대하여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치러졌다. 신부 대기실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임유하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의 곁에는 사랑스러운 딸 유아가 예쁜 화동 드레스를 입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준이 역시 늠름한 모습으로 턱시도를 차려입고 동생과 엄마 곁을 지켰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임유아를 맞이한 것은 서진우의 따뜻한 미소와 하객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영원한 사랑을 셔터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진짜 가족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들의 삶은 특별한 이벤트나 화려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지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나갔다. 주말이면 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거나 가까운 공원으로 피크닉을 떠나 평범하지만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갔다. 임유아는 해원식당을 다시 인수하여 자신의 요리 철학을 담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선보였고, 서진우는 그런 그녀의 꿈을 묵묵히 응원하고 지원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훌쩍 성장했고, 임유하와 서진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집에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이제는 손주들의 재롱으로 가득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결혼기념일을 맞이한 어느 저녁, 서진우는 임유하를 위해 직접 요리를 준비했다. 그가 서툰 솜씨로 만들어낸 음식은 예전 유아가 처음 그에게 해주었던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다. 맛은 유아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되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변치 않은 아내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유하야,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나는 당신을 찾아 다시 사랑할 것이요. 임유하는 눈가에 어린 눈물을 닦으며 서진우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나에게도 당신과 우리 아이들은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내겐 기적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과 정성으로 끓여낸 한 그릇의 음식처럼 깊고 은은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랑의 레시피를 완성해냈다. 그리고 그 레시피는 그들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도 이어져 영원히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로 계속될 것이었다.